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한 달 만에 끝내고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토픽은 보니까 채권 듀레이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채권 듀레이션이 뭔지 잘 모를 것 같고 그죠? 근데 이 채권 듀레이션이 미분이래요, 미분. 미분은 우리가 뭔지 알아요.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 예. 알아요, 몰라요? 우리 고등학교 몰라요. 때 배운 적 압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대략 우리 개념 뭐 어떤 건지 알고. 근데 채권 듀레이션이 이게 미분 개념이다라는 걸 이제 하는 게 지금 요 챕터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아, 예. 뜻이 뭐 어떤 거예요? 어, 채권이 만기됐을 때 받는 금액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요? 듀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채권에서의 듀레이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듀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모르죠? 그래서 예. 찾아봤어. 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듀레이션은 지속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기간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존속 기간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채권 듀레이션의 듀레이션은 요거에 가까울 것 같은데 존속 기간. 오케이, 그럼 채권의 존속 기간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것 같아요, 짐작컨대. 건이 만기되기 전까지 시간? 그 기간, 그죠? 예. 그래서 잔존 만기, 잔존 만기 이런 말을 쓰는데 잔존 만기를 아마 채권의 듀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챕터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그 여기 지금 강의 노트는 2011년에 그 이 레딩 대학교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레딩 대학교의 MF Master in Finance 그러니까 금융 석사 과정 금융 석사 과정에 QM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Quantitative Method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메소드의 강의 노트를 주로 해가지고 좀 모디파이 한 거예요. 음. 어, 이 레딩 대학의 MF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이 석사 과정이 있어요. 금융 석사 과정 하는 게 있고요. 이 레딩 대학교는 재미있게도 만약 오프라인으로 레딩 대학 가서 수업을 들으면 1년 만에 이 석사 학위를 줘요. 우리 보통 한국에 있는 대학원들은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2년이 걸리는데 이 학교는 1년 만에 학위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기도 힘들잖아. 우리 영국에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그 1년 동안 온라인으로 그 원격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6개월 동안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그러면 또 학위를 줘. 그러니까 1년 동안 원격 수업에 그다음에 1년에 그 대면 수업을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학위를 준. 원래는 대면 수업만 하면 1년 만에 주는 걸 1년 반 만에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가기 힘들잖아. 그러면 2년 동안 원격 수업을 들으면 학위를 줘. 예, 이런 과정이고 그게 흔해요. 미국에는 원격 수업으로 그냥 학위를 주는 그런 과정들은 별로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그 학위를 주는 과정도 흔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어. 근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 그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을 굳이 갈 거면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냐? 해외에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저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입학적은 정원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대학을 나와도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순시대 금융학부로 쳐다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그 이 좀 더 우리보다 좋은 대학에 대학을 나와봐야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뭐라 그랬어요? 졸업 정원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학부가 어디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마지막 졸업한 게 어디냐라는 게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위대 금융 학생이 만약 자기 학벌이 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사실 외국에 있는 대학에 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석사 하는 게 이 저 온라인 저 직접 가가지고 하기에는 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런 식의 이 원격 수업을 그냥 2년 들어가지고 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이 석사 과정을 이제 졸업한 게 되니까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국이나 이 미국은 졸업 정원제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액면을 어떻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 졸업한 학교에 석사 아니면 박사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한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원격 수업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1년 동안 원격 수업을 듣고 그다음 6개월 동안 이제 영국의 레딩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으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좀 보충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보충 수업의 강사로 제가 지금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미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디리버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리버티브스라고 찾아보면 첫 번째로 이게 저 구글에서 나오는 거는 파생 상품이 나오네. 우리 이미 파생 상품 뭐 어떤 건지 좀 알고 있어요. 선물 우리 매매도 해봤어요. 그죠? 옵션 매매도 해봤어요. 뭐 그 말고 또 대표적인 파생 상품 수압인데 이거는 지금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죠? 여하튼 선물 옵션 이런 거 파생 상품인데 이 파생 상품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디리버티브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니까 디리버티브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시큐리티야. 그러니까 금융 증권이야. 그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어디에서 derived from 그랬으니까 도출되느냐 하면 underlying asset에서 도출된대. 이 underlying asset이 뭐냐면 기초자산인 것 같아.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을 매매해 봤는데 그러면 underlying asset은 뭐야? 코스피 200 지수야. 그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물에 아니면 이 옵션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린 derived 했으니까 derivatives라고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보니까 뭐예요? underlying이 기초자산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품도 있는 것 같네. 여기는 보니까 원유네. 지금 보니까 석유잖아. 그러니까 원유 선물도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율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지수가 기초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코스피 200이 시장 지수가 기초자산이 되는 그런 디립티브스예요. 아니 그냥 찾아보니까 디립티브스가 나와서 여기서 이 디립티브스는 그건 아니고 미분이네 미분. 어 미분이 뭐 어떤 의미인지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게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x가 있고 x 플러스 h 점이 있으면 거기에 fx하고 fx 플러스 h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 그 x의 변화 이게 h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 이게 요거겠죠. fx 플러스 h 빼기 fx지. 그러면 요게 뭐냐면 두 점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은 뭐라는 거예요?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고? x의 차이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점이 지금 기울기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변해 가지고 저 0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요 접하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미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이게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네.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배웠나?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미분 공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 뭐죠? 상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하면 그거는 뭐냐면 상수는 그냥 바깥으로 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함수를 미분한 거와 똑같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x의 n 제곱이면 그걸 미분하면 nx n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이런 것도 배운 것 같고. 맞나요? 배웠나요? 오케이. 그것도 배웠나요? 두 함수의 합인데 그러면 각각의 미분한 것의 합과 같다. 이런 것도 배운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냥 요거의 그냥 따름이지. 따름이지, 따름. 왜냐하면 fx하고 마이너스 gx를 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미분하냐 하면 뒤에 거 한번 미분하고 앞에 거는 그냥 곱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앞에 거는 그냥 곱하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하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된다.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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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배웠나요? 함수의 나누기면 나누기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도 배웠어요? 아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공식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봐봐요. 오늘이 몇 며칠이지? 오늘이 4월 4일. 네. 2번 duration 그지? 지금 이런 거잖아. fx 나누기 gx를 dx분의 d 하자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fx 나누기 gx는 뭐야? fx하고 g에 x에 이거하고 같아. 이거하고 같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튀어나오겠어요? fx에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하기 fx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요거 전체를 그 마이너스 1제곱이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 나오고 그 다음에 gx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지금 체인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성함수이면 이런 식으로 gx 마이너스 1이면 전체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다 곱하기 안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한다면 이런 거 또 우리 공식으로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요거 정리하면 지금 요 식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봤다고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다 라는 거지. 요거 지금 정리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 함수의 나눗셈을 만약 미분하는 걸 자주 할 거면 요 공식 하나 외워가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고요. 이게 체인룰이네. 합성 함수이면 어떻게 한다고? 바깥에 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도 한번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 이런 거. 이것도 배운 적 있죠? 네. 오케이. 그죠?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알면 우리가 손으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공식을 몰라도 돼라는 거지. 이것도 이제 뭐 그런 거죠, 그죠? 지금 미분 공식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가령 이를테면 사인 x라는 것을 미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처음 보겠지. 코사인 x가 되고 뭐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뭐 아크 탄젠트 이런 거 되고 하는데 요거 중에 뭐 기억한다면 제가 이용하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e는 알잖아. 자연대수 e. e에 x의 곱이면 그냥 그대로 t 나온다. 그 다음에 자연 로그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요 정도 뭐 간혹가다 좀 써놓은 정도.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도. 이런 거는 한 번도 태어나서 미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자공학과에 가면 이 미분 엄청 해야 되는데 내가 전자공학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 안 해와도 별 상관없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그죠? 예. 뭐 어차피 외우냐 안 외우냐는 이슈니까 뭐 우리한테 안 필요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분을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 인터넷에